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배우고 발전한다. 오늘은 경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 그 부동산 시장이 일반 매매가 좀 많이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모멘텀을 확실히 찾지를 못한 상황인데, 좀 그 정부의 정책을 좀 보고 움직이려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가지고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일단은 그 한국감정원에서 어제 이제 그 주간 매매 시세를 발표를 했죠. 그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어제 날짜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매매 가격은 하락폭을 유지하고 전세 가격 하락폭은 소폭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지역별로 따져 볼 필요가 있죠. 이 보시면 여전히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하락을 했는데, 매매가 기준으로는 이제 0.05% 전주 대비 하락을 했지만, 요걸 이제 보면 뜯어다 보면 지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방 대신에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은 뭐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주 대비 상승 폭을 더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게 이제 뭐 그 언론에서 이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보면 이제 보유세 개편안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유세 개편안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고, 그거에 따른 뭐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유세 개편안 같은 걸 내놓고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다. 라는 게 좀 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서울 쪽은 소폭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죠. 서울은 0.07%, 0.1%. 여하튼 간에 그 정부의 이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이제 마지막 카드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마저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당분간은 지금 관망세 흐름인데, 경상남도 지역, 저기 이제 지방 같은 경우 경상남도 지역이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 요 지역 뭐 계절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뭐 경상남도는 겨울이죠. 뭐 추운 겨울이긴 하지만 언젠가 이제 봄은 찾아오겠죠. 뭐 경기도 이제 순환이 되듯이 부동산 시장도 언젠가는 이제 봄이 찾아오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은 좀 어렵지만 경남 지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그 안성 정도 지금 하락세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일단은 그렇게 이제 등락폭이 심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주요 포인트들을 좀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서역 인근 신규 아파트 분양 영향으로 인근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그 화서역 인근 신규 아파트, 이제 푸르지오를 말하는 거죠. 푸르지오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 인한 파급력이 일단은 뭐 좀 그 뭔가 좀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원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고, 이런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이 수원은 사실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재개발 쪽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좀 보면 되실 것 같고, 요거 이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양극화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지방 시장은 아직까지 겨울인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경매 쪽이거든요. 경매. 경매 쪽에 관심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나 뭐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하실 경우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자, 일반 매매로 싸게 사는 방법은 이제 금매를 잡는 건데, 금매를 사는 건데, 금매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예, 금매를 찾으려면 아주 빈번히 그 시세를 모니터링 하면서 금매가 나온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 혹은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미리 이제 연락을 해놔가지고, 그 금매 있으면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연락 받아가지고 사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부동산하고 좀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놔야겠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빈번히 드나들고 해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금매물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 YG에 뭐 잘 알려져 있지만, YG의 이제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그 부동산에 많이 들락날락했죠. 제 집 드나들듯이 뭐 부동산에 가서 뭐 매일같이 부동산 가서 이렇게 관계도 쌓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 정보도 얻고 금매물도 이제 그러면서 금매물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뭐 금매물이나 이런 관계 같은 금매물 같은 거 이제 잡기가 쉽지가 않겠죠. 부동산하고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일반 매매로 사실 일반 매매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냥 일반 시세대로 사는 방법이 있겠고, 뭐 싸게 이렇게 뭐 내고 해가지고 싸게 사는 방법은 뭐 몇백만 원 정도 깎는 방법, 예,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 내가 그 매수하는 타이밍에 확실하게 그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 경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많은 고수분들이 사실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죠. 예, 경매를 통해서 내가 그 부동산을 싸게 사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전에 경매 관련 서적들을 이제 많이 사서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경매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매매는 사실 돈만 있으면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바로 사면 되는데, 경매는 그거보다 좀 부가적인 노력이 더 많이 들죠. 예, 뭐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이제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실제 현장 답사를 가서, 그러니까 임장을 가서 해당 물건을 잘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낙찰 받고 나서 그 명도를 해야겠죠.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거죠. 예. 그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사실 그 내가 먹을 수 있는 떡이 작은 거죠. 예, 남들이 다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뭐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는 한 단계 진입 장벽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매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낙찰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일단은 해보면 뭐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뭐 어렵고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한번 내가 낙찰까지 받아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낙찰 명도까지 본다면 그러한 그게 이제 개인의 경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 쪽도 만약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혹은 이제 실거주로 부동산을 싸게 사겠다 아파트 뭐 이외에 뭐 원룸 뭐 다세대 빌라 뭐 이런 상가 같은 거 싸게 사겠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경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경매는 우선 싸게 살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매의 장점은 싸게 살 수 있고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예, 일반 매매 대비. 경매는 이제 물건마다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감정 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요. 뭐 물건별로 다르지만 보통 한 70%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 이건 이제 그 건 바이 건 다 다르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대출 상담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좀 초반에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이제 물건을 보고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유료 경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굿 옥션, 뭐 지지 옥션, 뭐 스피드 옥션, 뭐 탱크 옥션 여러 가지 이런 유료 경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유료기 때문에 사실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기간별로도 다른데 뭐 이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연간으로 보면 좀 몇십만 원씩 내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경매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유료 경매 사이트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존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경매 쪽을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었는데 일단은 일반 매매로 좀 이제 투자를 해놓고 이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경매 쪽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경매는 경매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건 분석이 되겠죠. 예. 내가 원하는 물건을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권리가 뭔지 소멸되는 권리가 뭔지 그러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법정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야겠죠. 예.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에 따라서 명도까지 하면 완전하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경매가 경매 물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권리 분석이 어렵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나오는 것들의 거의 9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거의 이제 90% 이상은 낙찰을 받을 경우에 해당 권리들이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고 그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죠.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특수 물건이 아닌 이상 시세랑 비교를 해서 내가 이제 입찰을 해서 받으면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그 탱크 옥션, 제가 뭐 탱크 옥션에 뭐랑 전혀 연관성은 없고 그 탱크 옥션을 일일 무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가입을 해봤고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하루 정도 인터페이스나 그다음에 이제 정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남 지원 분당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이제 뭐 화성 동탄 지원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분당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일단은 예, 서현동의 우성 아파트. 예, 제가 이제 이제 서현동 쪽으로도 이사를 가는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뭐 금액적으로 가장 만만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한 30% 지금 현재 저감이 되어 있는데 이 유찰이 이제 1회 되면 뭐 많이 아시겠지만 1회 유찰이 될 경우에 뭐 법원별로 다른데 뭐 20% 이제 저감이 되는 지역인 서울이죠. 서울은 그렇고 기타 지역은 뭐 30%까지 이렇게 유찰이 될 때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는 6억 8천인데 지금 최저 입찰가는 4억 7,600. 예, 감정가는 6억 8천인데 4억 7,600까지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요건 이제 너무 비싸 보이고, 예, 너무 비싸죠. 뭐 4억 9천. 보니까 토지가 10평, 건물은 한 18평, 예, 그러니까 25평 규모의 아파트네요. 예, 보면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신건이 이제 새로 나오는 물건들인데 신건이 나오면 바로 입찰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신건이 뭐 한 10억짜리가 신건 감정평가가 10억짜리 그 물건이 나왔는데 10억보다 더 비싸게 입찰을 해서 낙찰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았을 때 당시보다 실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감정가가 오히려 더 쌌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가 대비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예, 분당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말이 경기도 성남시지 서울만큼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일단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자, 2018 타경 2495. 예, 이게 이제 사건 번호죠. 예, 사건 번호고 소재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번 우성 아파트 207동 3층 303호. 지도를 한번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위치를 한번 볼게요. 너무 줄었나? 예. 예, 서현역에서 여기가 서현역인데 예, 서현역에서
시키나? 저 탱콕션은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일단은 뭐 서현역에서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 요쪽이죠. 이제 우성 아파트 단지. 자, 그 경매 물건을 보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건물 등기를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건물 등기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 건물 등기라고 하는 거는 이 해당 그 물건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죠. 등기부 등본이라고 이제 예전에는 얘기했었는데,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표제부하고 이제 갑구, 을구로 되어 있는데, 갑구, 을구가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이제 표제부는 그 이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 아파트인데, 이게 이 해당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고, 뭐 집원은 여기 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번지고, 해당 물건은 뭐 207동 3층 303호다. 뭐 1층 이렇고 2층은 이렇게 해당 건물에 대한 그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게 표제부고요. 여기 이제 뭐 토지에 대한 표시. 토지는 이제 다 합쳐가지고 107,932.4제곱미터. 107,932.4 나누기 3.4는 한 32,700평 정도 되네요. 32,700평. 자, 그 중에서 요 아파트 대지 지분은 그거에 한 35.06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뭐 35 하면 얼마죠? 35 나누기 3.3 하면 한 10.6평? 10.6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땅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있고, 건물은 59.73 나누기 3.3 하면 18평. 전용 면적은 이제 18평이고, 땅은 한 10.6평. 좀 이렇게 그 주거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쾌적성은 좀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어진 땅에 건물들이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대지권 비율이 높을수록 동과 동 간의 간격도 넓고, 아파트 단지가 좀 더 쾌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보실 때, 자, 건물과 대지권 그 비율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반반 정도면 괜찮은 거고, 대지권이 더 크면 좋은 거겠죠. 굉장히 무조건 땅이 넓으면 좋다. 대신 이제 비싸겠죠. 대신 갑구 같은 경우에는, 갑구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기를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요걸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등기 원인, 1989년 12월 27일 날 매매를 했고, 접수가 91년 11월 14일 날 됐다. 소유권 이전이 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 전이죠. 등기 원인이 89년 12월 27일에 됐는데, 소유권 이전은 한 2년 뒤에 된 거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양을 받으셨네요. 분양. 예. 소유자 유연성님이 자, 이런 사항들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 이제 경매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세세히 들여다 보셔야겠죠. 자, 요걸 딱 보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등기 원인이 89년에 됐는데 접수는 2년 후에 됐다. 아, 요거는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요때 소유권 이전이 됐구나. 소유자는 유연성님이고 62년생. 예, 나이가 예,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기 사신 거죠. 이 아파트에 그러니까 분양받고 쭉 사신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분당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예, 이것도 이제 뭐 요즘은 재건축이 거의 40년, 50년 이렇게는 돼야지 좀 재건축이 될 것 같네요. 분위기가 그렇죠. 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러한 그 재건축이 까다롭게 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이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하는 단지들도 있는데 이제 수익성 같은 것들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분당은 재건축은 다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재건축이. 예, 그래서 자, 요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서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를 봐야 되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 예. 자, 경매에서 좋은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된 거는 다 날라간 겁니다. 안 보셔도 되는 거고 등기 말소 취하 이전에 이제 이러한 그 이미 경매가 개시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취하가 된 거네요. 예. 이러한 그 채권 금액들을 일단은 다 상환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경매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취하가 된 거죠.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해당 물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그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히스토리가. 그래서 압류 등기가 했다가 해제했다가 경매 개시를 했다가 기각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된 게 요거네요. 지금 가장 최근이 자 3월 9일날 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캐시카우 대부홀딩스에서 예, 경매를 신청을 한 거죠. 3월 9일날. 그래서 2018 타경 2495로 이제 번호가 찍힌 거죠. 예. 그래서 접수가 돼가지고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겁니다. 3월 9일날. 자, 그래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고, 요게 이제 경매 물건이 이제 올라온 거죠. 예.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보면, 특별한 거는, 이전에 이제 그지당권 이제 말소가 된 게 있고, 예.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말소를 한 게 맞네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담보로 해서 돈을 많이 돈을 여러 번 빌렸었던 거네요. 보시면 1,800, 1억 4,950만원, 2억 5,600 다 갚았었네요. 2억 5,600, 예. 4,500, 6,700. 예, 그래서 현재 과거는 다 이제 빌렸다 갚고 해서 다 사라진 거고 현재 남아 있는 거는 현재 다시 이제 그 주식회사 캐시카우 대부홀딩스에 5억 9,100을
예, 그 채권 최고 여기 잡힌 거죠. 보통 이제 그 5억 9,100 나누기 120. 예, 채권 최고액은 내가 이제 대출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억 정도 빌리면 120%인 한 1억 2천이 채권 최고액이 잡히는 거죠. 120%. 그러면 5억 9,100 나누기 120 하면 한 4억 9,200 정도를 대출을 받으신 거네요. 4억 9,200. 그래서 요걸 이제 못 갖고 있으니까 뭐 아마 이분도 지금 제 느낌상 자 이런데 그 제일금융권은 아니죠. 이런 그 캐시카우 홀딩스 대부 업체에 돈을 빌린 거 보면 이분도 이제 좀 그 채무가 많이 있고 좀 이렇게 갚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지금 한 4억 9,200 정도의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다. 캐시카우 대부 홀딩스. 그렇지만 약정한 날까지 그걸 갚지 못하니까 요 캐시카우 대부 홀딩스에서 경매로 넘겼다. 경매를 해서 법원을 통해서 이제 그 경매로 매각을 하면 배당을 받겠죠. 예. 그래서 내가 빌려준 돈은 갚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죠. 예,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사실 뭐 그 권리관계는 굉장히 심플하죠. 예, 그 소유자인 그 유연성님이 예, 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걸 제때 갚지 못해서 경매에 올라왔다. 자, 이거 이외에 다른 권리관계는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심플한 거고 대부분의 이런 경매로 올라오는 것들이 이런 비슷한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된 거. 자, 그래서 서현동, 예, 그 서현동의 그 해당 그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현중학교를 끼고 있는 그 시범단지 내 아파트이고 사실 입지적으로는 좋죠. 예, 이쪽이 이제 그 학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그 학군을 보고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등기부등본 여기까지 보고요. 매각물건 명세서가 아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매각물건 명세서 그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게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를 이제 하실 계획이면 이 두 가지 서류는 잘 보셔야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이제 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법보좌관 이상우님이 해당 물건을 조사를 한 내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매가 올라왔고, 5월 30일 날 이제 작성을 했다. 예, 근저당권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 뭐 캐시카우 홀딩스, 배당 요구 종기. 여기 이제 뭐 예, 지금 현재 그 소유자가,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그냥 소유자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전세나 세입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물건입니다. 예, 요거 뭐 남에 나와 있고. 자, 그래서 건물 등기, 예, 등기부 등본하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잘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시세랑 비교를 해야겠죠. 시세랑. 아이고, 어디 갔지? 자, 일단 감정평가서를 보겠습니다. 예, 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이상우님이 예, 그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받은 거죠. 소유자는 윤연석 님. 뭐 나머지 다 그렇고, 이런 감정평가서는 사실 그렇게 신뢰를 할 감정평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한 건데
이게 이걸 감정평가액을 6억 8천으로 감정평가를 한 거죠. 해당 물건을 25평 아파트를 89년 산인데 이게 어떻게 6억 8천이 나왔냐? 뭐 이런 뭐 일반적인 사항이 나왔죠. 뭐 블라블라 감정평가 개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인근에 이제 유사한 아파트 유사 단지죠. 그러니까 뭐 요 아파트 그러니까 유사 거래를 비교한 거죠. 뭐 2018년도 2월달에 5억 8천, 5억 4천에 거래가 됐었다. 그런데 6억 8천에 이걸 감정을 했다? 좀 신뢰가 안 가네요. 예. 그러니까 감정평가서를 보고 가격 수준 호가네. 호가가 6억 5천, 6억 8천 수준이라고 해서 탐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실거래는 5억 8천이 됐었는데 2월달, 1월달, 2월달 5억 8천, 5억 4천도 있네요. 근데 이제 호가가 어디 갔지 아까 그게? 예. 지금 좀 하여튼 여하튼 간에 예. 실거래가 5억 4천, 5억 8천에 된 게 있는데 이 감정평가를 6억 8천에 했다라고 하면 경매로 요거를 6억 8천 주고 사시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차라리 일반 매매로 사는 게 낫겠죠. 거래사례가 5억 8천짜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서 가격 수준이 호가가 6억 5천에서 6억 8천이다. 그래서 이제 그 경매를 할 때는 해당 물건에 대한 조사를 더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런 이런 것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6억 8천이다. 그러면 이게 실제 맞는지 시세를 한번 보셔야 돼요. 뭐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상황이고 뭐 위치도 뭐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뭐 요건 좀 도움이 되겠죠. 예, 지금 발코니 이제 투베이인데 예. 옛날 전형적인 옛날식이죠. 89년도 산 뭐 방 2개짜리 예, 25평 그러니까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층, 2층, 3층, 4층, 5층이네요. 5층짜리 이제 3층 이런 경우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여기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예.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뭐 대충 감이 오시죠. 예. 감이 오시니까 요거를 한번 이제 부동산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그 우성 아파트 시범단지 예. 굉장히 대단지죠. 이게 한 1874세대. 와, 이게 이제 재건축되면 굉장히 대단하겠죠. 예, 91년도 10월달에 입주를 했고, 해당 물건이 여기 이제 207동인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건이 예, 나와 있는데 요거죠. 이게 남동향이네요. 남동향. 예, 서현중학교로도 가깝고 뭐 100m도 안 되네요. 서현중학교랑. 예, 아까 예, 서현여가고 한번 볼까요? 거리를 여기 있었죠. 여기서 도보 한 13분? 예, 860m 정도? 뭐, 요 정도면,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50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보는데, 뭐, 1km도 뭐,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죠. 뭐 여하튼 간에 요 시범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여기 시범 단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좋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예, 특히 이제 서현중학교는 그 일반 중고에서 그러니까 그 서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당 내에서도 뭐 좋은 학교로 통하죠. 예. 그다음에 중앙공원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 앞에 여기 상가들인데 여기 상가들에 그 학원가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단점은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다라는 거죠. 아파트가 이제 오래됐고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근데 언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여하튼간에 이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가 이게 4억 8천에 나왔네요. 4억 8천. 거래 완료네요. 와, 이것이 6월 18일 날 5억 5천짜리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호가가 이제 6억 8천 정도 되니까, 자 이제 매매는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온 게 있는 게 아닌데 1월달, 2월달에 5억 4천, 뭐 5억 8천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호가는 거의 뭐 1억 넘게 1억 정도 붙어 있다. 그래서 뭐 경매로 싸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일반 매매가 더 싸다라고 하면, 뭐 비슷하게 싸다라고 하면 굳이 경매로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일단 오늘 뭐 아까 여기 있나요? 예. 어디 갔지? 이게 아닌데. 옥션. 예. 감정가가 6억 8천인데 요거는 이제 현재 부동산 그 시세를 감안해서 이렇게 감정을 한 거고, 뭐 이 정도 감정 평가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부동산에 물어봐가지고 얼마예요? 네, 뭐 호가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감정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감정 평가에 너무 이거를 의존하면 안 된다. 실제 시세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미 그 5억 8천 정도의 5억 4천에서 5억 8천 정도의 이제 매매가 된 건이 있잖아요. 그거 대비 이제 최저가가 4억 7,600이니까 이전에 이제 매매됐던 5억 4천, 5억 8천 대비 좀 싸게 입찰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싸게 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이라도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부동산들이 인기가 있는 거는 최저가에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한 그 감정가 대비 한 85%, 90% 요 사이에 많이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면 얼마 정도? 90%면 6억 9천, 예를 들어서 6억 8천 곱하기 0.9 하면 6억 1200. 그러니까 개인적 이제 스스로 그 입찰가를 이제 산정을 해야겠죠. 내 기준을 따라서 나는 90% 수준이면 너무 비싼 것 같다. 나는 뭐 싸게 해보겠다 해서 뭐 예를 들어 6억 8천 대비 0.8%, 80%, 5억 4,400. 그러면 이제 사실 매매가랑도 비슷한 거죠. 그럼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싸게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한 시세 대비 한 이런 경우에 4억 7,600에서 뭐 5억 사이 수준으로 해서 입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입찰이 된다라고 하면 싸게 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물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입찰을 하게 돼서 뭐 다른 분이 가지고 가시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입찰을 해 보시면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예, 경험이 쌓이다 보면 또 나만의 팁도 생기고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해서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이제 그 경매 법정에 가서 이제 입찰을 해봤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되는구나.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낙찰가율이 형성이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일반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더 그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경매를 안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들은 현재 뭐 그 특수 물건도 아니고 권리의 하자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이렇게 있네요.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 이제 그 낙찰을 받으면 그런 그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그런 그 말소가 됩니다. 말소. 예.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거죠. 예, 여기 말소 기준 권리에 예. 그러니까 입찰을 받으면 요 이후에는 다 말소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예, 소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낙찰 사례 분석해 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사이즈가 다르네요. 뭐 여하튼 간에 이 해당 아파트, 해당 면적에 대해서 물건들이 자주 안 나왔었기 때문에 시세가 뭐 당장 이렇게 나오진 않다. 5억 4천에서 5억 8천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최저가는 한 4억 7천 6백이다. 그러니까 시세 대비 시세와 최저가 사이에서 낙찰을 받으시면 돈을 버시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한번 경험 삼아 요런 물건, 요런 거는 이제 안전하니까 입찰을 해 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시세에 가까이 이제 입찰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최저가와 시세 사이에 잘 보시고 입찰을 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을 할 때 예, 내부도 다 봐야겠죠. 예, 내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파트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예, 이제 소유자가 그러니까 원 분양자가 계속 소유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는 이제 안 들여다봤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한번 동영상을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반 매매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소강 상태에 있죠. 예.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경매 시장은 사실 그 부동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죠.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앞으로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경매 시장이 그만큼 뜨거워지겠죠. 근데 반대로 경매 시장이 뭐 한겨울이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래를 불확실하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예, 경매도 이제 잘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시장의 분위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시장은 그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셔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경매는 꼭 해 보시라고 예, 추천을 해드립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진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터치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매를 제대로 해 보시면 부동산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경매 관련해서 동영상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의 댓글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